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육아를 이미 경험했거나 혹은 육아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모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언젠가 그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우린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육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행복과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육아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는 매우 오묘한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 스스로가 그 감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현재 육아 중이라면 그 시간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육아를 준비 중이시라면 앞으로의 과정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아가 힘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육아의 과정을 겪어보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엄청 많이 힘들더라고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던 시기에는 내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때를 맞이하고 보니 생각보다 바뀌지 않은 상황에 좌절하기도 했어요. 거기다 더 힘든 부분까지도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는 과정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두 아들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는 어렵고 힘들어요. 신생아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육아 선배들이 말하길 육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언젠가 육아의 힘듦에서 해방되는 순간은 찾아오겠죠. 지금 꿈꾸고 있는 그때가 찾아오면 오히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말이죠. 아들 둘을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 동정어린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보다는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의 기질이 순한 편이기도 하고 아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박사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내의 훌륭한 육아 계획에 숟가락을 잘 얹는 편입니다. 덕분에 두 아들을 키우는 현재의 삶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하는 경험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육아의 과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함께하면 2배, 슬픔과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 육아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육아를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아이를 매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아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느끼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중이죠.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 육아 중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 혐오증에 가까울 만큼 아이를 싫어했던 제가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육아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행복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할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간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요즘은 MBTI가 거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의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완전 반대 성향이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는 내향적인 강아지에 가깝고 아내는 외향적인 고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서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을 아내가 말을 하고 저는 10% 정도 비언어적인 표현, 리액션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계획적인 사람인데 반해서 저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달라서 소름이 돋을 정도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부부는 연애 때부터 결혼한 지금까지 다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우리 부부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리만의 대화 방식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에겐 대화를 위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다 보니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부부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성향의 리액션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화하기에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내는 말하기를 즐기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 갈등들을 마주한 우리 부부가 지금껏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던 건 10년에 가까운 연애 기간 덕분이기도 하고 같은 종교 안에서의 신앙생활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기독교이고요. 그것이 삶의 중심인 덕분인지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어요. 제가 믿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개인적인 바램과는 별개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심지가 굳건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3년 동안 온전히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우리 부부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내의 박사 졸업을 위한 논문을 완성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세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세 계획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아이를 싫어하는 제가 부모가 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저 스스로는 육아와 같은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과연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생각을 나누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빠 개와 엄마 고양이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부부의 성향은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죽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었거든요. 아마 많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저 나름대로의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땐 훈훈한 외모 덕분에 나름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못나게 변해버린 외모와 그로 인해 삐뚤어진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외모나 성격, 그 무엇 하나 매력적인 부분이 없었고, 그걸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괜찮은 외모 덕분에 여자친구들이 많았던 초등학교 시절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고등학생 시절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20살 이후부터는 조금씩 외모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삐뚤어졌던 성격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리즈 시절을 다시 회복하게 된 아주 기쁜 순간이었죠. 힘들었던 시기를 거쳐 여러모로 사람다워진 덕분에 주변으로부터 나름 인기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연애를 해보겠다고 말이죠. 사실 평생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교회 다니게 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이후 8년 정도의 연애 끝에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비혼주의자였던 저는 도대체 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건
아내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연애를 추구하며 비혼주의를 외치던 과거의 저는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술과 쾌락을 미친 듯이 쫓았고 그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던 사람을 깊은 구덩이 속에서 꺼내주었고, 그래서 저는 저의 생명의 은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 소개에 이어서 간단하게 제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물론 아내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은 관계로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인입니다. 누가 봐도 똑부러지는 성격 덕분에 맡은 일을 잘 해내고, 그리고 피아노 전공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반주 실력이 아주 출중하죠. 모든 일을 본인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신기하게도 대부분 그 계획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하고 성실한 성품이고,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 덕분에 작은 노력으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부러운 능력자입니다. 얼핏 아내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물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의 이러한 성향들은 오히려 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양이와 개는 상극이라서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성향적인 부분만 본다면 우리 부부는 정말로 많이 싸워야 할 운명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의외로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동물 TV 프로그램에서 아기 고양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한 장면이었는데, 동물 관련 전문가가 말하길 종이 달라도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와 여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통틀어서 가장 종이 다른 생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어떤 종보다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개와 고양이, 즉 저와 아내의 프로필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마 앞으로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와 고양이처럼 다른 성향의 우리 부부가 세웠던 2세 계획, 그 시작의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죽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었거든요. 아마 많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겠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저 나름대로의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땐 훈훈한 외모 덕분에 나름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못나게 변해버린 외모와 그로 인해 삐뚤어진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외모나 성격, 그 무엇 하나 매력적인 부분이 없었고 그걸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괜찮은 외모 덕분에 여자친구들이 많았던 초등학교 시절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고등학생 시절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20살 이후부터는 조금씩 외모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삐뚤어졌던 성격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리즈 시절을 다시 회복하게 된 아주 기쁜 순간이었죠. 힘들었던 시기를 거쳐 여러모로 사람다워진 덕분에 주변으로부터 나름 인기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연애를 해보겠다고 말이죠. 사실 평생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교회 다니게 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이후 8년 정도의 연애 끝에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비혼주의자였던 저는 도대체 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건 아내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연애를 추구하며 비혼주의를 외치던 과거의 저는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술과 쾌락을 미친 듯이 쫓았고 그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던 사람을 깊은 구덩이 속에서 꺼내주었고 그래서 저는 저의 생명의 은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 소개에 이어서 간단하게 제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물론 아내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은 관계로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인입니다. 누가 봐도 똑부러지는 성격 덕분에 맡은 일을 잘 해내고, 그리고 피아노 전공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반주 실력이 아주 출중하죠. 모든 일을 본인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신기하게도 대부분 그 계획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하고 성실한 성품이고,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 덕분에 작은 노력으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부러운 능력자입니다. 얼핏 아내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물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의 이러한 성향들은 오히려 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고양이와 개는 상극이라서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성향적인 부분만 본다면 우리 부부는 정말로 많이 싸워야 할 운명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의외로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동물 TV 프로그램에서 아기 고양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한 장면이었는데, 동물 관련 전문가가 말하길 종이 달라도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남자와 여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통틀어서 가장 종이 다른 생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어떤 종보다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개와 고양이, 즉 저와 아내의 프로필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와 고양이처럼 다른 성향의 우리 부부가 세웠던 2세 계획, 그 시작의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2세 계획, 아기를 갖느냐 마느냐 하는 그 중요한 순간의 시작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구제 덕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2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결혼과 2세 계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절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생각을 아내에게 가끔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한 부부라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본인의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세 문제로 꽤나 다투었을 법도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현명했던 아내는 저에게 이세 계획을 강요하지 않았고 이세 계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전달한 뒤에 제 생각이 바뀌길 오랫동안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낳은 아이만큼은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변화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아내가 박사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저는 이세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좋아졌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에게 아기란 존재는 불편한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세 계획을 마음먹은 것은 아내의 확고한 마음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확신하고 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닐까,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아내를 믿어보기로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아기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었지만 나의 은인인 아내를 믿고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이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아내의 말을 말이죠.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아기가 싫으면 그동안은 자기 혼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누구보다 저의 아이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가 되었든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도 말해주었어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이세 계획, 아기를 갖느냐 마느냐 하는 그 중요한 순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아내, 너무나도 다른 성향의 개와 고양이가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개와 고양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제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기 만들기 4개월째 되는 때 드디어 작은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계획 당시에 아내가 생리 시작할 때면
이번에도 잘 안 되었네 라고 말하면서 속상해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로 실망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상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가능한 자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도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고마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 대화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준 거라고 말이죠. 잠시 임신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우리 부부가 아기를 잉태하기까지 걸린 전체 기간은 3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노력해서 아이가 생긴 기간은 4개월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부부의 성격 유형은 완전 반대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양극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향이 정반대이다 보니 싸울 수 있는 원인들이 정말로 많지만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그 이유를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대화를 자주 하지 않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부부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속마음을 표현하거나 껄끄러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문이 턱 하고 막히기 십상이죠. 사실 대화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분위기나 환경을 만드는 것도 꽤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강의나 도서들이 등장하는 건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듣거나 대화와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내용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행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공통 분모는 아내와 저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죠. 우리 부부의 공통 분모는 바로 종교랍니다. 저 아내는 학창시절 교회에서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지만 실제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부터였어요. 제가 군 제대를 하고 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나이를 기준으로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계속했으니 정말 오래 만났죠. 연애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부부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부는 연애 당시 교회에서 말하는 큐티, 즉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말이죠. 그 경건의 시간, 큐티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점에 가면 그와 관련된 책자들도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 모두가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칫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주제라 하더라도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꺼내놓으면 서로가 조금 더 차분한 상태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부부가 찾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부부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 분모를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통 분모일수록 부부 간의 대화가 평화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다도가 부부의 공통 관심사여서 그 시간에 차분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 부부 간의 다툼이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피규어나 애니메이션이 공통 분모여서 이를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감정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본 애니메이션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면 그 상황들을 서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의 입장도 잘 이해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갈등 상황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속의 유사 상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부부간의 공통 분모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생각보다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지 못한 부부들이 주변에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아직 못 찾았다 하더라도 전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미 찾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부부는 연애 초반에 공통 분모를 찾은 덕분에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습관 덕분에 지금도 우리 부부는 여전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개와 고양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부의 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내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따라하려고 했던 저의 처절한 노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이세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짧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고집들은 있잖아요. 제 경우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말을 깔끔하게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나름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청년 이미지라서 누군가 조언을 하면 겉으로는 알겠다고 수긍하는 척 대답하지만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죠? 그리고 이후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평소에는 주변의 말에 신경을 쓰기도 한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이거나 꼰대 같은 말을 들으면 괜한 반발심과 함께 그 말을 개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세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인 탓에 결혼 후 주변으로부터 언제 아기를 가질 거냐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부모님이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부모님은 언제나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특히 주변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계획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죠.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세 계획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아주 커다란 축복이었고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성향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세를 계획하는 것도 임신과 육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몫이고 주변 사람들은 말만 거들 뿐 결국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당사자인 우리 부부의 생각과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의 감정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세를 준비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이세 계획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 개와 고양이만큼 다른 성향의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